60세가 넘으셨는데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계속 몸이 무겁고 둔하고 더부룩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진짜 문제는 위장이 아니라 지금 대장 속에 느리지만 조용히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배변이 어렵게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즉시 독한 화학 완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미처 말씀해 주실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공 자극제에 의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의 자연적인 반사작용을 약화시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자연은 이미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일상 과일에는 규칙적인 배변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대장을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소화 효소와 독특한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대개 며칠 내에 눈에 띄는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약 복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련 없이 가볍고 활기차며 완전히 편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대장을 지원하는 상위 10가지 과일을 순위별로 소개할 것입니다. 순한 일상 도우미부터 가장 강력한 옵션까지 말이죠. 그리고 1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많은 인기 섬유질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사용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노폐물 제거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속이 더부룩한 느낌 또는 가벼운 뇌 안개 현상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 소화관 더 아래쪽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소화 시스템은 상당하고 조용한 변화를 겪습니다. 장을 통해 노폐물을 밀어내는 리드미컬한 근육 수축, 연동 운동이라고 알려진 과정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은 갈증 신호를 보내는데 덜 효율적이 되어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적절한 수분 공급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대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은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건조하고 단단하며 통과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느린 통과 시간은 단지 신체적인 불편함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묘한 장내 세균을 변화시키고 제거되었어야 할 자연 독소가 머무르게 하여 하루 종일 경험하는 그 무기력하고 지친 느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섬유질을 더 많이 먹어라 또는 채소를 더 많이 먹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반적인 조언이지만 노화하는 장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느리고 건조한 대장에 무작위에 거친 섬유질을 투입하는 것은 때때로 더부룩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화관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하고 자연적인 촉매제입니다. 우리는 물을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대장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특수 소화 효소, 겔 형성 수용성 섬유질, 그리고 소르비톨과 같은 천연 화합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식단, 보충제, 약물 또는 건강 루틴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대장 건강에 관해서는 모든 과일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소소한 일상적인 도움을 주지만 어떤 과일은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부드러운 일상 도우미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챔피언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대장을 지원하는 상위 10가지 과일을 순위별로 소개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10위, 수박,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을 생각할 때 그저 달콤한 여름 간식으로 보거나 혹은 설탕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대장의 절대적인 기초에 관해서는 이 흔한 과일이 조용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60세 이상 성인의 변비의 가장 큰 숨겨진 원인 중 하나인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갈증 신호를 보내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물을 몇 시간 동안 마시지 않고도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대장은 적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장기가 기능하도록 소화 노폐물에서 수분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딱딱하고 건조한 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박이 나서는 지점입니다. 놀랍게도 니니티 2%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관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수박을 섭취하면 대장벽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장벽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장 내벽의 경미한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는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 이것을 10위에 놓았습니다. 수박은 부드러운 기반일 뿐 강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만약 소화가 며칠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다면 수박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배변을 유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깊은 청소를 위해 필요한 고밀도, 섬유질이나 특수 효소는 없습니다. 철저히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지 응급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섭취하고 싶다면 매일 한두 조각을 상쾌한 간식으로 즐기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필수적인 세포 구조가 제거되고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문제가 있다면 단 과일을 일상 식단에 안전하게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점수 10점 만점에 3점. 소화가 놀랍도록 쉬운 환상적이고 순한 일상 습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이 굶주리고 변의 구조가 부족하다면 느린 대장에 단순히 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생물 군집에 적극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실제 부피를 제공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위로 이어지며 여기서부터 진정한 소화작용이 시작됩니다. 구위, 베리류, 특히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베리류에 대해 들으면 아마 뇌나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 건강에 관해서는 이 작은 과일들이 일상 음식 중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이 굶주리고 변의 물리적인 구조가 부족하다면 느린 대장에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베리류가 등장합니다. 베리류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의 밀도 높고 풍부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변에 꼭 필요한 부피를 더하고 소화관을 더 건강한 속도로 통과하도록 촉진합니다. 한편 수용성 섬유질은 유익한 장내 세균을 위한 고급 먹이원 역할을 합니다. 장내 세균이 이 섬유질을 먹으면 단쇄지방산 SCFAS를 생성하는데 이는 대장 내벽을 강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화합물입니다. 또한 베리류는 폴리페놀, 특히 안토시아닌 진한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을 담당하는 천연 화합물로 가득합니다. 현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 폴리페놀은 대장에서 직접 대사되어 건강한 미생물 균형을 지원하고 경미한 일상적인 장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베리류는 작기 때문에 오트밀 위에 두세 개만 먹는 것으로는 소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대장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매일 약 반컵 정도의 혼합 베리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베리류는 거주 지역에 따라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냉동 베리류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냉동 베리류는 가장 잘 익었을 때 수확되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모든 섬유질과 폴리페놀을 유지합니다. 빠른 안전 유의사항. 활동성 괴실염이나 심각한 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씨앗이 있는 베리류 섭취량을 크게 늘리기 전에 항상 위장병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섬유질을 너무 빨리 추가하면 때때로 일시적인 가스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점수 10점 만점에 4점, 5점. 장기적인 장 건강 유지를 위한 맛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습관입니다. 하지만 베리류는 속도보다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만약 대장이 더 즉각적인 각성 신호를 필요로 한다면 어떨까요? 소화 시스템에 지금 바로 움직일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자연적인 신경 신호를 적극적으로 유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팔위로 이어집니다. 팔위, 감귤류 과일, 특히 레몬, 오렌지, 자몽. 감귤류를 생각하면 아마 겨울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 추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소화 시스템에 있어서 이 과일들은 단순한 면역력 증진제 그 이상입니다. 사실 이들은 잠들고 느린 대장을 깨우는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천연 자극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감귤류 과일, 특히 과육과 껍질은 펙틴이라는 특정 유형의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소화관 내에서 펙틴은 진정 효과가 있는 걸쭉한 젤로 변합니다. 이 젤은 대장벽을 따라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쓸어내는 동시에 유익한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레몬이 신경계와 어떻게 특별히 상호작용하는지를 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만성적인 아침 변비로 고통받는다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빈속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생체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와 천연 구연산의 조합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고 위대장 반사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위가 대장으로 직접 보내는 자연적인 신경 신호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고 있으니 오래된 노폐물을 비울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부 임상 증거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액체, 특히 레몬에 약간의 산성을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찬물을 마시는 것에 비해 노년층에서 훨씬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배변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온도는 과일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안전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렌지와 레몬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지만 자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몽계는 간과 장이 특정 약물, 특히 고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스타틴과 여러 일반적인 혈압 약물, 스타틴을 처리하는 방식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일상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레몬 주스의 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따뜻한 레몬수를 빨대로 마시고 그 후에 맹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 면에서 레몬과 오렌지는 놀랍도록 쉽게 구할 수 있고 예산 친화적이며 1년 내내 찾기 쉽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5점. 그 중요한 아침 반사를 유발하는 훌륭하고 저렴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배변을 유발하는 것은 좋지만 장 내벽 자체가 약해져 있거나 자극받았거나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세포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을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의 보호 장벽을 안팎으로
영양 공급하고 재건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위로 이어집니다. 7위, 아보카도. 아보카도라고 들으면 아마도 심장 건강이나 건강한 지방을 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지방에만 집중하는 것은 가장 심오한 이점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보카도는 사실 장기적인 대장 건강을 위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식품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물이나 부피를 시스템을 통해 밀어내는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더 깊은 세포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즉, 장의 실제 물리적 장벽을 영양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독특한 수용성 섬유질의 밀도 높은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을 단순히 쓸어내는 대신 유익한 장내 세균은 이 섬유질을 대장 안에서 직접 발효시켜 단쇄 지방산 SCFAS이라는 필수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SCFAS는 대장 내벽 세포의 주요 연료원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들이 적절히 영양을 공급받으면 천연 독소와 일상적인 자극에 대한 더 단단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는 보호 장벽을 유지합니다. 일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일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더 다양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소화 회복력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느리고 구조적인 건축가이지 빠른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변비로 불편하다면 아보카도만으로는 즉각적인 배변을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매일 반 개의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점심과 함께 썰어 먹거나 아침 계란 요리에 으깨어 곁들일 수 있습니다. 빠른 주의사항,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면 하루에 반 개로 제한하세요. 또한 담낭 문제가 있었거나 담낭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면 갑자기 많은 양의 지방, 심지어 건강한 지방이라도를 섭취하는 것은 가벼운 위장장애나 묽은 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천천히 도입하세요. 점수 10점 만점에 5.5점. 노화하는 장 내벽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 내벽을 재건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만약 소화관이 지금 소화되지 않은 무거운 단백질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곳에 머물며 발효되어 가스와 고통스러운 더부룩함을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그 고집스러운 노폐물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과일에는 이 특정 작업에 너무나 효과적인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분리되어 전문 소화 보충제에 사용됩니다. 6위를 살펴보겠습니다. 6위, 파파야. 만약 식사 후에도 오랫동안 속이 부대끼고 고통스러운 더부룩함과 음식이 위장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면 이 열대 과일이 바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파야를 그저 달콤한 휴가 아침 식사로 보지만 소화 건강의 세계에서는 매우 특별한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파파인이라는 놀랍도록 강력한 천연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년층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위산 생산량이 줄어들고 복합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고기나 고밀도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위에서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면 그 무거운 소화되지 않은 입자들이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이 그것들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단백질 발효는 과도한 가스, 심한 더부룩함, 그리고 배변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만드는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파파야를 섭취하면 파파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작용합니다. 즉, 고집스러운 단백질 분자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분해합니다. 이 작업에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파파인을 분리하여 전문가용 일반 소화 보충제에 사용합니다. 파파야는 단백질이 대장에 도달하기 전에 몸이 단백질을 더 완벽하게 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식사 후 경험하는 갇힌 가스와 더부룩함의 양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얻으려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파파야가 더 익을수록 이 활성 진정 효소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항상 진한 주황색을 띠고 부드러우며 완전히 익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잘 익은 파파야 반 개를 아마도 조리된 아침 식사 20분 전에 먹으면 효소가 하루를 위한 소화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소화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녹색의 덜 익은 파파야를 먹지 마세요. 덜 익은 파파야에는 실제로 심한 복부 경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천연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텍스에 대한 알려진 의학적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단백질이 매우 유사하여 교차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파파야를 완전히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6.5점. 무겁고 고통스러운 더부룩함을 위한 환상적인 천연효소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 만약 대장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불편한 변비와 갑작스러운 묽은 변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면 어떨까요? 양방향으로 배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위로 이어집니다. 오위, 사과. 여러분은 평생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구식이고 일반적인 조언처럼 들리며 너무 단순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대장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사과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기계적으로 매혹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장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면, 즉 한 주에는 불편한 변비와 다음 주에는 갑작스러운 묽은 변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면 단순히 노폐물을 강제로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방향으로 배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독한 화학 완화제도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없지만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특정 젤 형성 수용성 섬유질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펙틴이 대장에 도달하면 놀랍도록 잘 작용합니다. 건조하고 고집스러우며 단단한 변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젤 같은 물질은 수분을 유지하여 노폐물을 부드럽게 하고 윤활시켜 힘들이지 않고 훨씬 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너무 빨리 움직여 가벼운 묽은 변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그 펙틴이 대장의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여 배변의 형태와 구조를 다시 추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리적인 섬유질 외에도 사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강력한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유익한 장내 세균을 선택적으로 먹여 대장 내벽을 일상적인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한겸증성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도록 격려합니다. 현재 증거는 펙틴이 풍부한 과일의 규칙적인 섭취가 건강한 배변 빈도와 전반적인 장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맑은 사과 주스에 의존한다면 거의 모든 이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불용성 섬유질과 중요한 폴리페놀의 대부분은 껍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 건강 지원 효과를 얻으려면 매일 껍질째로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빠른 안전 유의사항.
사과에는 FODMAPS라고 불리는 특정 천연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소화기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를 가진 소수의 노인들에게는 통째로 사과를 먹는 것이 초기 약간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단순히 사과 4분의 1 또는 반 개부터 시작하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점수 10점 만점에 7점. 예측 불가능한 장을 위한 궁극적이고 저렴한 안정제입니다. 하지만 사과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하지만 이미 소화관 내부에 있는 물에 크게 의존합니다. 만약 대장이 너무 건조하고 느려서 신선한 물을 장 깊숙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안전하게 배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안전한 삼투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특정한 천연 화합물을 포함하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위로 이어집니다. 사위, 배. 사과에 대한 부분을 들으셨다면 팩틴이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이미 소화관 내부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대장이 만성적으로 건조하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충분한 물이 없다면요? 신선한 수분을 장 깊숙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중간 크기 배 한 개는 거의 6g의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하지만 섬유질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배를 거의 다른 모든 흔한 과일과 구별시키는 진정한 요소는 바로 소르비톨의 자연적으로 높은 농도입니다. 소르비톨은 소장이 완전히 흡수할 수 없는 천연 설탕 알코올입니다. 이 소화 초기에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흥미로운 생물학적 기능인 삼투를 수행합니다. 주변 조직에서 직접 물을 대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물의 유입은 굳어진 변에 수분을 공급하고 부피를 늘리며 몸이 노폐물을 편안하게 배출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인 근육 수축을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의학계에서 이 정확한 삼투 메커니즘은 많은 인기 있는 일반 완화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배는 이 효과를 자연적으로 제공하여 화학 자극제와 흔히 관련된 가혹한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는 훨씬 더 부드러운 대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먹기 전에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버리면 대장이 물리적인 부피를 만드는데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불용성 섬유질의 절반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껍질의 섬유질과 과육의 소르비톨이라는 중요한 이중이점을 얻으려면 껍질째로 배를 먹어야 합니다. 빠른 안전 경고. 소르비톨이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세균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배를 먹으면 쉽게 역효과가 나타나 갑작스러운 묽은 변이나 갇힌 가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마찬가지로 배에는 천연 FODMAPS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진단을 받았거나 매우 민감한 장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한 더부룩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매우 천천히 도입해야 합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7.5점. 만성적으로 건조하고 느린 장을 위한 환상적인 천연 삼투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지만 만약 장 근육이 너무 피로해서 여전히 제대로 수축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깊은 수분 공급과 함께 그 근육들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깨우는 데 필요한 특정 미네랄과 효소의 높은 농도를 결합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위로 이어집니다. 3위, 무화과. 대장이 너무 느리게 움직일 때, 노폐물이 며칠 동안 머물러 익숙한 더부룩함, 팽만감, 깊은 불편함을 유발할 때,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벽의 근육이 피로하여 예전처럼 수축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생물학적 각성 신호를 제공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무화과를 독특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특정 영양소 조합입니다. 각 무화과는 피신이라는 특수 효소를 포함하며 이는 특히 높은 수준의 마그네슘을 비롯한 매우 밀도 높은 미네랄 성분과 함께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대장벽의 리드미컬한 근육 수축, 즉 연동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이러한 평활근이 적절히 영양을 공급받고 효율적으로 수축할 때 노폐물은 건강한 속도로 장관을 통과하며 과도한 발효, 갇힌 가스, 독성 재흡수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일부 중간 규모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무화과의 규칙적인 섭취가 더 빠른 장 통과 시간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변의 일관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독한 자극성 완화제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경련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를 잘못합니다.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경련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를 잘못합니다. 봉지에서 바로 꺼낸 딱딱하고 건조한 무화과를 먹는 것은 느리고 탈수된 장에 실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정확한 방법은 마른 무화과 3개에서 4개를 물 한 컵에 밤새 담가두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무화과는 통통하고 부드러워져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무화과를 먹고 남은 물도 공복에 마십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섬유질, 효소, 그리고 필수적인 수분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말린 무화과는 농축된 천연 설탕이 매우 높습니다.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또는 혈당 수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매일 여러 개의 말린 무화과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내분비내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8점. 잠자는 대장 근육을 깨우는 신뢰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훌륭하지만 현대 임상시험에서 엄격하게 테스트되었고 실제 위장병 전문의들이 일반 약국 섬유질 파우더의 대안으로 자주 추천하는 과일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절대적인 최상위권에 진입합니다.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위, 키위. 이 목록에서 엄격한 임상과학을 통해 진정으로 높은 순위를 얻은 과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키위입니다. 작고 비교적 저렴하며 널리 구할 수 있는 키위는 대장 건강 지원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키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독특한 이중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특수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는 소화관 초기에 단백질 분해를 지원하여 음식이 대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와 소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특히 녹색 키위에서 발견되는 섬유질은 탁월한 수분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친 부피를 더하는 대신 이 섬유질은 대장 깊숙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이는 섬세한 젤처럼 작용하여 변을 부드럽고 부피 있게 유지하며 많은 노년층이 경험하는 힘겨운 힘주기 없이 훨씬 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효소 지원과 수분 보유 섬유질의 이러한 조합은 의료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드러운 장 자극 효과를 만듭니다. 사실 현재 임상 증거에 따르면 매일 녹색 키위 2개를 섭취하는 것이 규칙적인 배변 빈도를 크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 위장병 전문의들은 특히 약국 보충제가 너무 강하거나 더부룩함을 유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일반 차전자피 섬유질 파우더의 편안하고 통곡물 대안으로 키위를 추천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일의 이점을 최대한 얻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녹색 키위 2개를 드세요. 껍질을 벗기거나 단순히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속을 퍼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키위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텍스에 대한 알려진 의학적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단백질이 매우 유사하여 교차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키위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심한 위산 역류 병력이 있는 경우 빈속에 키위 2개의 천연산성이 가벼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9점. 일상적인 소화 지원을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위, 무화과, 배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들은 보통 한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소화를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만약 대장이 수년 동안 완고하게 느렸다면 어떨까요? 부피 증가, 수분 공급, 그리고 장벽의 물리적 수축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엄청난 3중작용 메커니즘을 전개하는 음식이 필요하다면요. 1위 옵션은 바로 그것을 해내며 자연계에서 절대적인 경쟁자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 푸른 말린 자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대장을 지원하는 자연적이고 식품 기반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푸른, 일반적으로 말린 자두로 알려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챔피언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어떤 것도 소화 건강에 대한 그들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푸른을 그토록 비범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청소하는데 단 하나의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3가지 디스팅트한 메커니즘을 동시에 전개하여 의료 및 영양 커뮤니티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3중 작용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그들의 높은 불용성 섬유질 농도는 즉시 변에 필요한 물리적 부피를 더하여 장 근육이 단단히 잡고 밀어낼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제공합니다. 둘째, 배와 유사하게 푸르는 엄청난 양의 소르비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 설탕 알코올은 초기에 완전히 소화될 수 없으므로 직접 대장으로 이동하여 삼투압 마법을 수행합니다. 이는 신선한 물을 장내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축적된 노폐물에 극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3번째 메커니즘이 푸른을 일반 약국 섬유질 파우더와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푸른에는 특정 페놀 화합물, 특히 너클로로겐산과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화합물은 장벽의 신경 반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동운동이라고 알려진 강력하고 리드미컬한 근육 수축을 촉진하여 화학적 의존성 없이 노폐물을 자연스럽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으로 밀어냅니다. 노폐물 이동을 넘어서 푸른은 또한 탁월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장내 가장 유익한 박테리아 종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먹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에 번성하는 개체수는 강한 장 내벽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일상적인 소화기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푸른을 지지하는 임상 증거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엄격한 영양 연구와 메타 분석은 종종 1일 푸른 섭취를 일반 의약품, 섬유질 보충제의 황금 표준인 차전자피와 직접 비교합니다. 이들 시험의 대부분에서 매일 푸른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표준 보충제 그룹에 비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배변 빈도가 현저히 높고 변의 농도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하여 끔찍한 복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푸른 한 봉지를 다 먹지 마세요. 노년층을 위한 정확한 방법은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에 3개에서 5개의 푸른만 먹거나 밤새 물에 담가두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큰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 엄청난 양의 섬유질을 추가하는 것은 실제로 느린 대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몸이 적응하면 최대의 도움을 위해 매일 약 8배서 10개의 푸른으로 섭취량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놀랍도록 저렴하고 달콤한 디저트 맛이 나며 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1년 내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푸른은 수분이 제거된 건조 과일이기 때문에 천연 설탕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또는 혈당 관리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매일 푸른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등록 영양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군집이 푸른에 익숙해지기 전에 과식하면 강렬한 삼투 효과로 인해 심한 가스, 더부룩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묽은 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수 10포인트 만점에 10점. 노년층에게 푸른은 자연이 대장 건강을 위해 만들어낸 가장 실용적이고 깊이 효과적이며 가장 널리 연구된 통곡물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10가지 과일을 잘못 조합하거나 잘못된 시기에 사용한다면 아는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섬유질 식품으로 특정 흔한 실수를 저지르면 소화 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막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 비디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10가지 과일을 잘못 조합하거나 잘못된 시기에 사용한다면 아는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섬유질 식품으로 특정 흔한 실수를 저지르면 소화 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막힐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과일들의 가공 버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맑은 사과 주스, 필터링된 배 주스 또는 설탕을 많이 넣은 과일 퓨레를 마시는 것은 대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스 만드는 과정은 필수적인 불용성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잘못된 종류의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농축된 설탕 스파이크를 남깁니다. 반드시 과일 전체를 먹어야 하며 가능한 한 껍질째로 드세요. 두 번째 큰 실수는 물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 섬유질 섭취량만 늘리는 것입니다. 섬유질을 마른 스펀지라고 생각하세요. 푸른, 배, 사과 같은 것을 먹을 때 이들은 팽창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몸이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인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고밀도 섬유질을 섭취하면 그 섬유질은 마른 시멘트처럼 대장에 그대로 머물러 변비를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과일들을 먹을 때는 항상 크고 가득 찬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세 번째 실수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기대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만약 대장이 수년 동안 느렸다면 첫날부터 푸른 15개를 먹는 것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심한 갇힌 가스, 고통스러운 더부룩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설사를 유발할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또한 현재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소화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진통제, 철분 보충제 또는 혈압 치료제라면 단순히 자연요법을 시도하기 위해 처방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식단이 특정 건강 필요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장 중요하게도 자연적인 해결책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흉통, 갑작스러운 쇠약, 호흡 곤란,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심한 복통, 혼란,
또는 심한 부기가 있다면 음식이나 보충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 피해야 할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효과적인 일상 루틴으로 어떻게 실제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확한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피해야 할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효과적인 일상 루틴으로 어떻게 실제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확한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 10가지 과일을 매일 전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불필요한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대장을 지원하는 비결은 극단적인 양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일상 루틴을 구성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반을 구축하세요.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주요 과일로 매우 효과적인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위로 선정한 과일인 푸른을 매일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종종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늦은 오후에 푸른 3개에서 5개를 먹고 항상 큰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세요. 또는 아침 루틴을 선호한다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녹색 키위 2개를 먹는 것이 동등하게 훌륭하고 임상적으로 연구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 추가 전략을 사용하세요. 만약 장이 오랫동안 엄청나게 느렸고 기반만으로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간단한 아침 촉진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시면 첫 식사를 하기 전부터 자연적인 위액 분비를 자극하고 위대장 반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순환 섭취를 받아들이세요. 일주일 내내 다른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정규 식사에 번갈아 넣어보세요. 월요일 점심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먹어 대장 내벽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수요일 간식으로는 껍질째 사과 1개를 먹어 배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금요일에는 불린 무화과 몇 개를 섭취하여 장 근육에 부드러운 마그네슘 부스트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계획을 예상해야 할까요? 3일 만에 이것을 하고 영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대장이 수년 동안 느렸다면 그 근육들을 부드럽게 다시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 현실적인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24 to 48 hours 이내.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꾸르륵거림이나 약간의 가스 증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익한 장내 세균이 새로운 섬유질을 발효시키기 시작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3일 이내. 변의 물리적 농도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더 쉬워지는 등 소화에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주 이내에 일상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덜 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이 특정 습관이 뱃속의 그 지속적인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받고 잘 영양을 공급받은 대장의 장기적인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편안함과 에너지 수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유지하세요. 하지만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 특정 과일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마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린 소화 시스템, 심한 더부룩함 또는 낮은 에너지로 고생해왔다면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루틴, 식단 또는 소화 도구 키트가 단순히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몸은 여전히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자연적인 지원, 적절한 수분 공급, 그리고 올바른 구조적 섬유질을 통해 내부 메커니즘을 부드럽게 깨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간단한 30일 도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논의한 과일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푸른을 매일의 기반으로 삼거나 아침을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일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더부룩함, 에너지 수준, 전반적인 소화 편안함을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세요. 그리고 30일 동안 꾸준히 유지하세요. 30일 차에 여러분의 수치를 비교해보세요. 독한 화학 자극제에 의존하지 않고 대장이 마침내 제대로 기능할 때 얼마나 더 가볍고 편안하며 활기찬 기분을 느끼는지 완전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식단, 보충제, 약물 또는 건강 루틴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증상이 심각하거나 소화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발견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또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목록의 과일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습관으로 하나씩 여러분의 건강을 지원합시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